네,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김유실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유실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 차연희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연희입니다. 네, 오늘은 셀트리온 생산 DS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간단한 채용 정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은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전망 밝은 중견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 신입 및 경력 직원 채용을 실시 중이라고 하던데 어떤 직무를 채용 중에 있나요, 강 멘토님? 네, 일단 전망 밝은 중견기업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그 셀트리온을 지원하는 지원자 입장에서는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제 대기업 수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좀 말씀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아까 말씀 주셨던 직무를 어떤 부분에서 채용을 하고 있느냐, 이제 R&D라든지 뭐 임상 개발, 그다음 생산이라든지 품질, 사업 개발, 뭐 기획이라든지 지식 개발, 이런 지식 재산과 관련된 분야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희망하는 생산 DS직을 포함해서요, 이 직무별로 맡게 된 업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생산 DS직은 직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DS직 안에 3개의 구체적인 직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직무는 배양 및 정제, 그리고 두 번째 직무는 생산 기술, 그리고 세 번째 직무는 밸리데이션 분야입니다. 이 첫 번째 배양 및 정제 이 직무 같은 경우에는 뭐 채용 공고상에 사실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긴 한데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바이오 의약품 생산 관리 및 이 배양과 정제 공정 관리를 하는 그러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산 기술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제 우리가 산업에 관계없이 생산 기술 직무 자체가 여러 가지 생산 단계에서 있는 뭐 설비라든지 이러한 기술적인 측면을 좀 보완하고 있는 직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뭐 파일럿 운영이라든지 뭐 기술 이전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GMP,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회사마다 이제 품질과 관련된 어떤 규격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그런 전략과 그런 부분들을 좀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채용 절차에서 조금 특이점은 있는데요. 일반적인 서류 전형, 그다음에 1차 면접이 이제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인성검사가 진행되고 보통은 면접 다음에 2차 면접을 하는데 인성검사를 1차 면접과 이제 그 사이에 넣어서 그다음에 2차 면접으로 진행되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실시한 제약 바이오 기업 채용 박람회에서 취준생 6천 명이 몰렸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취준생들에게 제약 바이오 업계가 인기가 많은 이유, 유실 학생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취준생들에게 고려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아닐까 싶은데 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바이오 분야가 신성장 분야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매력적으로 바꿔줄 멘토의 특급 처방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볼 텐데요. 총 4개의 항목입니다. 바로 살펴볼게요. 1번, why 셀트리온? 2번, 가장 관심 있게 들었던 전공 과목과 해당 과목에서의 본인 장점. 3번, 희망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준비한 것과 직무와 관련된 본인 역량. 4번, 기타 자유기술, 400자. 셀트리온 자소서 느낌은 좀 뭔가 심플한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네. 그럼 강 멘토님, 자소서 작성할 때 유의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1번, 2번, 3번이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이 가장 쓰기 싫어하는 항목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연타석으로 1, 2, 3번을 이렇게 보여주다 보니까 더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인재상이라든지 뭐 핵심 가치라든지 인성적 측면을 많이 물어보고 있지는 않아요. 철저하게 조직 이해 능력이라든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만을 지금 1번과 2번, 3번에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우리 보통 지원자들이 지원 동기 쓸 때 역량을 같이 쓰긴 하지만 이 셀트리온 1번, 2번, 3번처럼 항목이 나뉘어져 있으면 그걸 분배해가지고 쓰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역량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직무 역량을 각각의 항목에 어떻게 잘 배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4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번, 2번, 3번에서 역량 관점으로 강조를 했기 때문에 4번에서는 좀 인성적 측면에서 우리 지원자가 입사 후에 우리 임직원들과 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가치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게 전략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주인공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은 Y셀트리온 지원 동기를 묻는 질문인데요. 소제목부터 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과 함께하는 미래를 보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지나치게 무난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차멘토님이 느끼시기에는 소제목 어떤 것 같으세요? 무난하지만 또 함께라는 단어 때문에 뭔가 셀트리온이 갖고 있는 철학을 나는 좀 담고 있다. 네. 이런 좀 호기심을 좀 불러일으키면서 미래를 보다라는 단어에서 좀 앞으로의 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내가 좀 뭔가 역할을 하고 싶다. 네. 이렇게 조금 더 좋게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자소서 내용은 어떨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간호사로 일하시는 저희 어머님을 보며 생명의 소중함을 배웠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관련된 전공인 간호학과 또는 연구할 수 있는 생명공학과에 가고 싶었지만 주변의 만류로 화학공학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화학공학과에 진학해서도 꿈을 잊지 못해 교양으로는 뇌와 뇌질환의 이해, 해부학의 문화, 전공으로는 생체물질과학, 생명과학공학 등 생명과 관련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꼭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과라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학공학도로서 제약산업에 뛰어들어 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의약품 생산을 이뤄낸다면 간접적으로나마 환자들이 부담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약산업 내에는 여러 기업이 많지만 그중 셀트리온은 허주마에 이어 램시마를 개발해 우수한 효능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보다 30에서 40% 저렴한 의약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의 선두주자로 우뚝 선 셀트리온과 함께 미래 의료 산업을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고농도 고품질의 바이오 시밀러 제품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산 라인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제품 가치의 바탕이 되는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제품의 품질 저하는 물론 시장 가치도 하락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철저한 원칙 준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물론 문제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셀트리온 직원이 되겠습니다. 뭔가 기승전결에 맞게 잘 작성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지원 동기도 좀 드러나는 편인 것 같고요. 강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작성을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산업에 대한 관심 계기를 이제 첫 단락에서 기재를 한 거거든요. 과거에 우리 지원자가 생명공학과에 가고 싶었지만 이제 화학공학을 선택을 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 지원자들이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분야와 관련된 지식을 쌓았다라는 건 사실 그 해당 분야에 대한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첫 번째 단락에서 그러한 부분이 나왔다는 게 좀 인상 깊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비록 우리 지원자가 그 셀트리온에 대한 찬양을 하긴 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원 동기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닌데 앞단에서 우리 지원자는 자기만의 철학을 보여줬거든요. 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의약품 생산, 이게 우리 지원자의 철학인데 이 철학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셀트리온의 사례를 적절하게 연결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찬양으로 끝난 게 아니고 본인 논리에 부합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인 것 같은데 우리 지원자는 지원하는 생산관리 분야에서 입사 후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마지막에 이제 문제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이게 이제 관련된 이제 트러블 슈팅을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담았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짜임새 있는 자기소개서라고 보이고 이 정도면 그리고 우리 지원자들께서 많이 참고를 하실 만한 자기소개서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항목만 놓고 볼 때 멘토님 두 분께서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단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저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합격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멘토님께서는? 저도 합격입니다. 네. 자, 다음 항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관심 있게 들었던 전공 과목에 대한 질문인데요. 지원자는 어떻게 적었을지 소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단력이 최고의 결과를 이끌다.
근데 이번 항목은 가장 관심 있었던 전공 과목을 묻는 질문인데 소제목에는 그런 게 좀 나와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차멘토님은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좀 이 소제목을 보면 어떤 특성, 그냥 결단력 이런 거밖에 나타나지 않아서 좀 이 부분에서는 자신의 어떤 능력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단어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는데요. 네, 그럼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 자소서 내용은 어떨지 지금 제가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단력이 최고의 결과를 이끌다. 가장 관심 있게 들었던 과목은 생명화학공학입니다. 화학과 생명을 융합시킨 전공이었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페니실린 제조를 목적으로 효율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공정을 설계하는 팀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직접 생산 라인을 설계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흥미를 끌었고 이후 이 팀 프로젝트에서 조장을 맡은 저는 팀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나 반응기 선정을 마치고 생산 라인을 설계하는 도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페니실린의 전환율이 매우 적게 나와 예상 수율과는 결과가 반대로 나온 것입니다. 계속된 계산에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며 저를 따라주는 팀원들도 서서히 지쳐 결과를 조작하거나 이대로라도 만족하자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최적의 반응기라 생각했던 리사이클 케모스타트 반응기를 전면 철회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전공 시간에 배운 반응기가 아닌 반응기의 반응기를 연결하는 멀티 케모스타트를 만든다면 기계적 문제 발생에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기존에 했던 가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초기 농도와 유속을 다시 설정하였으며 꼼꼼히 계산해 최적의 반응 조건을 재설정하였습니다. 결국 다른 조합 차별화된 반응기와 정확한 가정을 토대로 저희 팀은 A+를 받았습니다. 생산 DS 직무에선 최고의 제품 생산을 위해 계산력을 기본, 때로는 문제 발생 시 과감한 결정도 필요합니다. 저의 결단력과 계산 능력은 셀트리온에서도 충분히 빛을 발할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전공 과목을 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해당 직무와 관련된 전공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전공 과목을 묻는 이유는 철저하게 우리 지원자들의 직무 수행 능력이 충분한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공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경험을 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공 과목에 대한 성취도가 실제 입사 후에 굉장히 중요한 기초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말씀 주셨던 해당 직무와 관련된 전공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느냐. 당연히 관련된 전공이어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중문과인데 생산 분야로 지원하면서 제가 중국어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거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근데 우리 지원자는 그래도 센스가 있는 게 아까 화학공학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나마 우리 지원자의 그 생산직과 관련된 생명화학공학이라는 전공을 찾아왔기 때문에 직접적인 전공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지원 직무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친구가 소재를 잘 잡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 작성해서 지원 직무를 굉장히 이해한 상태에서 글을 썼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작성 스킬이 상당하다. 그리고 지원 직무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게 일단 이 친구의 좋은 뭐랄까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차멘토님 한번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게 결론적인 건데요. 저도 역시 그 이유를 보면은요. 화학과 생명에 대한 전공 지식을 언급하면서 목표 설정을 페니실린 제조라는 하나의 목표 설정을 두고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지만 원칙을 준수하려고 하는 기업의 어떤 철학을 그대로 그 조원들과의 어떤 갈등 속에서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원칙을 준수하다 보니까 개선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발견하는 업무, 직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을 재현시켜서 내가 어떠한 문제를 발생하더라도 나는 개선하는 사람이다라는 나의 특성까지 반영을 시켜서요. 상당히 퍼펙트한 정말 그런 자소서의 내용들을 모두 다 기업부터 직무까지 담아낸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약간 아까 저도 처음에 제목이 좀 아쉬웠던 것처럼 제가 이거를 딱 읽어보고 나서 만약에 제목을 붙여준다면
최적의 반응 조건은 최적의 설비 운영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나는 최적적인 것을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뭐 이런 모습으로 소제목을 바꿔본다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제가 이 자기소개서 코너를 진행하면서 퍼펙트란 말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네. 네. 오늘 참 오랜만에 고수가 나타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항목도 살펴보겠습니다. 희망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묻는 질문인데요. 이번에는 소제목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원한 직무는 셀트리온 생산 DS 직무입니다. DS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생산, 정제 공정 라인의 설비 및 기기 밸리데이션에 대한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밸리데이션은 모든 단계 및 형태의 생산 공정에 대한 안정성을 검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학공학도로서 배웠던 분리공정, 물질 전달 지식은 각 과정의 연관성, 흐르는 유체의 특징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공정 제어 전공을 통해 저는 각 공정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효율적인 공정 제어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는 무엇인지 직접 설계해 보았습니다. 이 지식은 밸리데이션 전략 수립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저에게 부족한 생명공학 지식을 다지기 위해 생명화학공학과 생체물질과학의 전공을 추가로 들어 생체물질의 생산 프로토콜을 숙지해 바이오 의약품의 배양 및 정제를 위한 기초 지식을 탄탄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학기 수강했던 실험 과목으로 제품의 구조와 기능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GC, HPLC 등 기구의 원리를 익혔고 실험 중 발생한 문제를 재빨리 찾아내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관찰력과 분석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자동차 부품 회사의 생산 라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생산 라인에서의 불량품을 검수하고 다른 부품을 제품에 추가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생산 라인의 전체적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문제점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의 이 역량들은 셀트리온 생산 DS 직무에서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지원자가 좀 희망하는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이 저는 느껴지는데 네. 유실 학생이 보기엔 어떤가요? 제가 보기에도 아까 강 멘토님이 말씀해주신 직무 3가지를 거의 다 드러낸 거를 보고 아, 이분이 진짜 고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강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일반적으로 자기소개서 쓰는 기술은 뭐 여전히 좋은 것 같은데 네. 이 친구는 이제 상당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잘 썼지만 제가 좀 보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첫 번째 단락에서 필요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했다라는 것은 구성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걸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제 각각 어떻게 우리 지원자가 이 역량을 쌓아갔다라고 얘기한 것도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에요. 네. 다만 이 내용을 봤을 때 평가자가 궁금해하는 건 뭐냐면 그럼 우리 지원자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부분이 지금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나는 어떠한 전공 과목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배웠다까지만 쓰게 되면 이 친구가 배워서 그것을 어느 정도로 활용할지에 대한 수준이 드러나진 않거든요. 네. 보통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수준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정량적인 성과라든지 어떠한 정성적 성과를 보여줘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학점이 굉장히 뛰어나다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에서 명확하게 이 기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떠한 성과를 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주면 평가자는 이 친구가 이런 지식을 배웠는데 이 정도 수준이구나라는 걸 평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각각의 단계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이러한 지식을 쌓았고 이러한 기술을 쌓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원자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를 객관적으로 평가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보여주신다면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정말 좋은 자소서란 그 이야기가 여기에서도 좀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항목만 놓고 봤을 때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정하신다면요? 저는 많이 양보해서 합격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방심하실 것 같아가지고 방송 보시면서 그래서 아까 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꼭 전달해 주고 싶은 게 본인이 비전공자다 보니까 전공자를 지금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자꾸 전공자를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정작 자기가 뽑혀야 되는 자기만의 강점이 드러나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공자를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전공자보다는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만의 분명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어필을 같이 해주시는 걸 고려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차멘토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방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네. 불합격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네. 여기에 나왔던 아까 실험 중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어떤 문제였는지가 잘 안 나타나고요. 자동차 부품 회사의 생산 라인에서의 문제점 발생 시에 처리 방법을 배웠다 하는데 어떤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문제 해결력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자기의 상황적인 요소로서 접근했다면 뭐 더 계속 직무지식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상황에 대한 대응력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좀 보완 차원에서 네. 불합격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타 자유기술 항목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소제목이 없어서 제가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시절 많은 팀 프로젝트의 팀장과 동아리의 임원진을 도맡아 왔습니다. 물론 모든 팀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 믿고 팀원들과의 협력을 중요시하지 않아 최악의 결과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실패를 통해 혼자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닌 의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보는 것, 그리고 소통하고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조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저는 생산 DS 직무에서 개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동료와의 협업과 소통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내에서 동료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운 과제라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협력하여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자유기술 항목에서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 좀 막막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어떤 내용을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다른 항목과 비교하면서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 1번, 2번, 3번 항목에서 이제 로열티나 뭐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능력만 갖고 우리 지원자를 평가하는 건 아니고 인성적인 측면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으니까 이 직원들과 어울릴 때라든지 일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가치관적인 측면을 우리 지원자의 장점으로 풀어가지고 강조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정하신다면요? 예, 저는 불합격 주겠습니다. 예. 두 번째 문장까지만 딱 읽고 이거 완전 너무 내 스타일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모든 팀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것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원자들은 대부분 자기가 잘한 것만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본인이 부족한 점을 쓰게 되면 이 지원자 자기소개서의 신뢰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단 전제 조건은 뒤에 지금 최악의 결과를 낳기도 했고 본인을 너무 벼랑 끝까지 지금 몰아가고 있다는 게 좀 네. 문제고 네. 깨달은 건 좋은데 깨달았다라는 건 우리 지원자의 좀 뭐랄까 행동으로 옮겨지는 부분까지 연결됐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구성이라고 한다면 깨달았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이런 경험에서 이러한 소통을 발휘해서 좋은 성과를 연결했다라는 게 적어져야 되는데 망했고 난 이제 깨달았으니까 입사 후에 잘할 거다.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글자 수가 좀 짧다 보니까 네. 아마 우리 지원자가 좀 고민이 좀 당겨져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입사 후에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 날려버리셔도 되거든요. 차라리 그 부분에 우리 지원자가 나는 이제 그래서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성과로 연결되고 있다. 그 부분을 보여줬다면 저는 합격을 줬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참 유독 당근과 채찍이 잘 조화가 됐다 이런 그러네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지금까지 셀트리온 생산 DS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유실 학생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항목 중에 한 항목을 준비해 왔다고요? 네, 자기소개서 질문 사항 중에 4번 항목이었던 기타 자유 기술에 관련해서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네,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 내용은 어떤 것이었나요?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로는 첫째, 타 항목에서 어떠한 부분을 평가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여 중복되지 않은 평가 키워드를 선택할 것. 둘째, 가급적 인성 측면을 강조하여 동료들과 사회생활 시 장점이 있다는 측면을 어필하거나 혹은 인재상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강조할 것. 셋째, 창의성, 원칙 준수, 도전 정신 중 지원 직무에 가장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본인이 해당 키워드를 강조할 수 있는지를 감안하여 키워드를 선택할 것.
넷째, 키워드 선택 후에는 당위성과 공익성을 고려한 소재를 선택하고 해당 소재 내에서 구체적으로 본인이 강조한 키워드가 행동으로 발휘되는 모습을 기술할 것이었습니다. 네. 언제나 구체적인 사전 코멘트를 주시는 우리의 강멘토님, 오늘도 역시 구체적인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과연 유실 학생이 어떻게 작성을 했을지 궁금한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이 좋아서 시작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하지만 팀을 지속하는 힘은 대부분 함께하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가면 나도 갈게. 개강 파티, 동아리 행사 등이 있을 때마다 동료들이 했던 말입니다. 전 제가 속한 조직의 사람들과 꾸준한 편입니다. 팀원들의 역량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듣고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가는 것, 제가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친구들의 추천으로 때때로 팀장과 임원을 맡기도 했습니다.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제가 스스로 되새기는 말이 있습니다. 일을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자. 일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제 역량은 셀트리온의 주춧돌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유실 학생이 작성한 자기소개서 항목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멘토님, 사전 코멘트에 맞춰서 유실 학생이 잘 작성해 주었는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그 1번 타 항목과 겹치지 않는 평가 키워드를 선택을 했고요. 그 두 번째 이야기했던 인성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인재상적인 측면 중에서 이제 인성적인 측면을 좀 잡아가지고 팀워크라든지 이런 대인관계 측면의 강점을 얘기하려고 키워드를 잡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까지만 좋은 것 같아서 이제 좀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지금 뭐가 빠졌냐면 특정 사건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실 학생이 일반적으로 생활을 할 때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이렇게 믿음을 주고 책임감을 다하다 보니까 뭐 이러한 결과가 있어요. 굉장히 러프하게 지금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소개서는 가급적 어떠한 특정 사건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주변 사람으로부터 이러한 평가를 받는지에 대한 그림이 확실하게 그려져야 돼요. 지금은 그냥 말 그대로 굉장히 러프한 그냥 경험 자체를 얘기하다 보니까 강조하려고 했던 사람에 대한 중요성 아니면 어떠한 팀워크나 리더십에 대한 명확한 그런 키워드가 드러나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유실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는데요. 차멘토님, 마지막으로 이 셀트리온에 입사를 희망하는 취준생들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모든 회사가 그렇지만 특히 셀트리온은 협업이라는 부분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외부 기업과의 협업적 관계들을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해관계자와의 어떤 관계, 예를 들어서 유실 학생 같은 경우 아까 동아리 행사라는 부분을 하다 보면 우리 학교 학생들끼리 관계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외부에 있는 업체라던가 이런 부분과의 관계를 잘 녹여서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요. 그런 표현을 할 때는 뭐 소통을 해야 되는 어른들과 소통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나하고 또 이제 뭐 같은 학생끼리 소통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잘 이야기하다 보면 아, 회사에 오더라도 어떤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능력의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에서 셀트리온에서 지금 협업이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그런 식으로 집약적으로 표현한다면 좋은 입사 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많은 지원자들이 소통 능력을 이야기하는데요. 좀 뻔하지 않은 차별화된 내용으로 소통 능력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셀트리온 생산 DX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